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다양한 얼굴, 바로 기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열대부터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그리고 고산 기후까지 각 기후의 특징과 해당 국가들을 아주 자세하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왜 이런 기후가 나타나는지, 그 기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 함께 상상하며 들어가 보면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자, 그럼 지루할 틈 없는 기후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1년 내내 후끈하고 습한 기온이 가득한 열대 기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대 기후는 주로 적도 부근에 넓게 분포하는데요. 상상만 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지 않나요? 이곳은 사계절 내내 기온이 높고 비도 많이 와서 푸르른 식물들이 정말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동식물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서 마치 거대한 자연 박물관 같아요. 열대 기후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열대우림 기후인데요. 이름 그대로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곳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이죠. 이곳은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며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두 번째는 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겨울에는 비교적 건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같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마지막으로 사바나 기후입니다. 이곳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뉘는 것이 특징인데요. 건기에는 풀들이 누렇게 마르고 우기에는 다시 푸르게 돋아나며 광활한 초원을 이룹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나 케냐에서 볼 수 있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그 위를 뛰어다니는 야생동물들의 모습이 바로 사바나 기후의 상징입니다. 신기하게도 싱가포르는 국토 전체가 열대 기후에 속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한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하니 열대 기후에서도 충분히 번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열대 기후와는 정반대로 건조함이 지배하는 건조 기후로 넘어가 볼까요? 건조 기후는 비가 너무 적게 와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은 지역을 말합니다. 주로 남북 회기선 부근이나 거대한 대륙의 깊숙한 내륙에 자리 잡고 있죠. 이곳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 어렵고 그 대신 끝없이 펼쳐진 모래나 돌멩이들이 황량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건조 기후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조 사막 기후인데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조함의 극치를 달리는 곳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250mm 미만으로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고비 사막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로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내륙 등이 대표적인 사막 기후를 가진 나라들이죠. 이곳은 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어 기온이 치솟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겨우 생명이 명맥을 이어가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두 번째는 건조 스텝 기후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250에서 500mm로 사막 기후보다는 비가 조금 더 오지만 여전히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기에는 부족한 지역이에요. 풀들이 드문드문 자라나는 초원지대가 형성되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 그리고 미국 서부의 태평원 일부가 스텝 기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을 상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이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쾌적하다고 알려진 온대 기후로 가보겠습니다. 온대 기후는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며 기온과 강수량이 적당하여 농업 활동이 활발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 온대 기후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움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행운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대 기후는 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온난 습윤 기후입니다.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의 동남부 지역이 여기에 속합니다. 벼농사와 같은 농업이 발달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죠. 두 번째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인데 이건 아시아 대륙의 동안에서 주로 나타나며 겨울에는 건조하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기후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도 여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륙의 서한, 즉 바다와 접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연중 온화하고 강수량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목초지가 발달해서 낙농업이 발달하기 좋고 멋진 고성들과도 잘 어울리는 기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 기후는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온화하고 비가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 남서부에서도 나타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올리브나 포도 같은 작물이 잘 자라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중해성 기후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다음은 추운 겨울이 긴 냉대 기후입니다. 냉대 기후는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겨울이 길고 매우 추운 것이 특징입니다. 여름은 짧고 비교적 시원하지만 겨울의 혹독함은 상상 이상이죠.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는 타이가가 바로 이 냉대 기후의 상징입니다. 캐나다,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 지역이 대표적인 냉대 기후 국가들입니다. 이곳에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빽빽한 침엽수림은 목재 자원으로도 활용되어 중요한 산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영하 30에서 40도는 기본이고 때로는 영하 50도까지도 내려가는 극한의 추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꺼운 옷차림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지표면 아래에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땅속의 흙과 암석이 1년 내내 얼어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설이나 농업에 큰 제약을 주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영구 동토층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2배에 달하는 탄소를 품고 있으며 녹으면서 메탄과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 한대 기후로 가보겠습니다. 한대 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낮아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있는 지역입니다. 나무는 거의 자라지 못하고 이끼나 지유류 같은 낮은 식물들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북극해 주변이나 남극 대륙, 그린란드 같은 곳들이 한대 기후에 해당합니다. 한대 기후는 또 툰드라 기후와 빙설 기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툰드라 기후는 여름철에 잠시나마 얼었던 땅이 녹아서 이끼나 지유류, 작은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로 북극 주변의 러시아 북부, 캐나다 북부, 알래스카 등이 여기에 속하죠. 짧은 여름 동안 피어나는 야생화는 툰드라의 숨겨진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록이나 북극곰 같은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반면 빙설 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영하를 밑돌아 땅이 한 번도 녹지 않는 곳입니다. 두꺼운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있어서 식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남극 대륙이나 그린란드 내륙이 대표적인 빙설 기후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극한의 환경으로 과학 연구나 탐험을 위한 기지 외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비롭고 웅장한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고산 기후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산 기후는 단순히 위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발 고도가 높아서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보통 해발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약 0.5에서 0.6도씩 낮아지기 때문에 적도 부근이라고 해도 높은 산에서는 만년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안데스 산맥이 지나가는 남아메리카의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같은 나라들이 고산 기후를 경험합니다. 이곳에서는 일교차가 크고 자외선이 강하며 산소 농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낮은 산소 농도에 적응하기 위해 폐활량이 더 크고 혈액 속 적혈구수도 더 많다고 해요.
옥수수나 감자 같은 고산 작물을 재배하고 라마나 알파카 같은 동물을 기르며 독특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 주변 국가들, 예를 들어 네팔, 부탄도 대표적인 고산 기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잉카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추픽추가 바로 이런 고산 기후에 위치한 대표적인 유적이죠. 이렇게 열대, 건조 온대, 냉대의 한대, 그리고 고산 기후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기후를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흥미로운 기후들이 존재하죠. 단순히 덥고 춥다를 넘어 강수량과 계절 변화, 그리고 고도까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구의 얼굴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기후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 심지어는 동식물의 생존 방식까지 달라진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지식 창고를 가득 채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